KBS가 경남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준비한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진주 남강 자전거도로 추가 건설을 두고 진주시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취지는 좋지만 주먹구구식 조사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KBS와 환경단체가 함께 취재하고 제작한 내용 보시죠. 멸종위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의 서식지 파괴를 하면서까지 자전거 도로를 굳이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주시는 저감 대책을 사업 시행 중에 충실히 수행을 할 것이고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진주시의 남강 자전거 도로 확장. 무분별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됐지만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없다며 진주시는 절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합리적 판단과 검증의 근거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된 환경영향평가를 살펴봅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1등급 습지로 평가받는 창녕 대복늪. 주변으로 제방 축조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마철마다 주변 논밭은 물론 주택마저 물에 잠기며 주민들은 생계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때 그 비가 왔을 때도 우리 마을 앞 회관 앞에 있는 농지가 침수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단체도 이런 현실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대책이 필요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부실 환경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반발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대복늪 습지 실제 면적이 축소됐고 불과 3시간 만에 축구장 22개 면적을 조사했다며 수달과 삭,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이 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태 규모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자연교육 현장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위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방 축조를 하게 되면서 이 생태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는 짜깁기 논란도 일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다른 보고서와 비교한 결과 곳곳에서 그래프와 사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관청인 낙동강위협환경청은 애초 보름 만에 보고서를 통과시킨 데 이어 재검증에도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계속된 문제 제기에 거짓 부실 증거가 드러난 뒤에야 낙동강청은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 7.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은 전국적입니다. 수십 년 묵은 삼나무 수백 그루를 잘라내며 추진되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붉은 해오라기 등 법정 보호동물이 살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빠졌습니다. 조류 조사를 식물 전문가가 맡아서 10분 만에 끝냈고 서로 다른 두 지점이지만 식생 조사표는 똑같았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죠. 생물 쪽 담당자가 당연히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가 2018년 겨울 하루 최대 300마리에 이르는 큰 고니를 관측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해평야가 주요 서식지인 청둥오리를 대상으로
월동지와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이 다리가 지나가는 지점이 큰 고니들의 핵심 서식지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고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 평가 제도.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개발을 위한 요식 절차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부터 설득하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